미국 경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매일경제 추동훈 특파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사실 저희가 이제 한동안 좀 못 네, 만났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못 만난 한 두세 주 동안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죠. 맞습니다. 금리도 올라갔고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한 심리가 굉장히 많이 작용을 했고 지금도 역시나 이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연준은 계속해서 좀 부정적인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뭐 진짜로 저희가 방송을 잠깐 안 한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쵸. 가장 뭐 결정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 결과가 나옴으로써 이제 연준에서 결국 금리를 0.75% 포인트 이제 표를 따르면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맞아요. 부릅니다. 네, 네. 0.5% 포인트를 빅 스텝이라 부르는데 네.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경제의 이제 불안정성, 이제 불안감을 굉장히 키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주가도 많이 흔들렸는데요. 이제 지난주입니다. 지난주는 주가가 오랜만에 반등을 하면서 상승 마감을 했는데 그 전주,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이 있었던 그 주에 주가가 매우 많이 떨어지면서 그렇죠. 시장엔 이제 정말로 큰 경제 대공황이 오는 게 아니냐라는 맞아요. 메시지가 나올 정도로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지난주 조금 반등을 하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생각보다 빨리 진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대세적인 흐름이나 분위기는 여전히 좋지 않은 쪽으로 좋지 가고 않다.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는데 그런 거 먼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네. 이제 빌 더들리라는 이제 전 뉴욕 연방준비은행 이제 연은이 이제 연방의 연방은행이 있고요. 미 전체 그리고 이러한 이제 지역별로 연방은행이 또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지방 총재들이 또 이제 페드에 가서 최종적으로 금리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어허. 네, 근데 이제 전임 뉴욕 연방준비은행 연은 총재께서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가 불가피할 것이다. 라고 되게 확언된 말씀을 하셨죠. 확언을 하셨죠. 그래요? 네, 경기 침체 이게 그러니까 어느 수준의 경기 침체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리세션이라는 이제 워딩이 있습니다. 리세션이 리세션. 이제 해석을 하면 딱 그게 경기 침체라는 표현인데, 자, 리세션은 정의가 있어요. 리세션은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죠. GDP가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할 경우 그게 바로 리세션이라고 정의됩니다. 그래요? 네, 근데 지금 1분기 네. 22년 1분기 GDP가 마이너스를 기록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번 2분기 이제 4, 5, 6 끝나가죠. 그렇죠. 2분기의 GDP 결과가 7월 중에 나올 건데 이 결과가 마이너스를 기록할 경우 이게 이제 공식적인 리세션, 그러니까 경기 침체라는 침체다. 게 선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이제 빌 더들리 같은 사람의 말이 어떤 뜻이냐면 2분기에도 GDP가 마이너스 성장이 기록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군요. 3, 4분기에 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경기 침체 정의에 따른 경기 침체가 거의 다 왔거나 이미 온 것 같다라는 이제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 침체가 온다는 건 앞으로 물가도 더 오르고 주식은 더 떨어지고 계속 이 사태가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는 뜻이에요? 네, 그렇죠. 이제 뭐 물가가 오르면서 이제 경기가 이제 성장률이 더 떨어지고 이런 거는 이제 또 이쪽 표현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물가가 오르면서 경기 침체가 오는 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 말도 하는데요. 있더라고요. 스태그플레이션. 네, 뭐 그게 근데 또 스태그플레이션은 제가 또 최근에 한국은행 뉴욕 지부를 가서 또 이야기 들어보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좀 정의가 다 다르대요. 뭔가 교과서적인 정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경기 침체 오는 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물가가 오르면서 경기 침체가 오는 걸 또 스태그플레이션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리세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세션은 이제 왔다 안 왔다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여기저기서 이제 리세션이 오고 있다 또는 왔다라는 목소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경기 침체. 네, 그런 것 중에 이제 최근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올해 그리고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원래 기존의 예측치가 15%였는데 이제 30%로 올랐다. 라고 이제 보고서 수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티그룹도 이제 이런 애널리스트들이 열심히 분석을 해본 결과 소비 지출이 들고 있으니까 이런 걸 봤을 때 경기 침체 가능성이 이제 50%다. 라고까지 이제 숫자가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모든 목소리의 방향이 경기 침체를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조금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전망을 하는 건데 올해 하반기에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기 침체가 오면 도대체 어떤 상황이 되는 건지 좀 궁금해요. 경기 침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정의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소비가 줄어들고 이제 경제 이제 총생산 이제 결국엔 그게 성장이 멈춰버리는 건데 자 그렇게 될 경우엔 이제 악순환 고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이제 판매가 줄어들겠죠. 즉, 그러니까 가계의 소비가 줄어들 겁니다. 그쵸. 이제 왜냐면은 가계 지갑이 벌써부터 닫히고 있다란 말이 나오고 있는 게 금리가 올라가니까 가계 지출 부담이 늘어나잖아요. 뭐 맞아요. 예를 들어 모기지 대출하는 경우 그리고 뭐 렌트비, 인플레이션이 이미 가계의 부담을 많이 늘리고 있고 지갑을 닫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결국엔 기업의 판매를 감소시키겠죠. 그러겠죠. 당연히 사람들이 물건을 덜 사니까 기업이 망하게 되면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겁니다. 일자리 잃은 사람들은 또 가게에 또 이제 문을 더 어려워지는 가게에 당연히 지갑이 또 닫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겠죠. 경제 악순환의 고리가 빠지게 들면서 완전히 이제 경제가 망가뜨려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거죠. 그 2008년 9년에 그때 사태 글로벌 이제 금융위기였죠. 그렇죠. 네. 그런 사태가 올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기지 사태를 지금 자꾸 비유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버티지 못해서 집을 내놓고 만약에 집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넘쳐나게 되면은 2008년, 2009년의 결과가 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가정은 다릅니다. 그때는 이제 기업들의 이제 약간 이기심, 기업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생긴 사고라면 이번 건 사실 코로나와 이제 전쟁이라는 대외적 변수로 생긴 이슈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시발점은 좀 다른데 결과적으로 이제 가게가 무너지고 줄도산을 하고 이제 그 기업들이 파산하는 이러한 악순환 고리로 또 빠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2008년, 2009년과 유사한 결론을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때 수준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는군요. 네, 지금 뭐 비유되는 게 대표적인 금방 말씀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이제 IT 버블. 그때 이제 왜냐하면 지금 이제 기업들이 많이 터지고 있는 버블들이 다 혁신 테크 기업들이거든요. 네, 이제 뭐 구글이라든지 많은 이제 혁신 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지금 폭락하고 있는데 그게 또 2000년대 초반에 그 IT 버블과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리비안이라든지요. 뭐 요 최근에 많이 주목받았던 이제 신규 기업들이 다들 기술력을 앞세운 이제 혁신 기업들이거든요. 그 기업들이 주가가 뭐 예를 들어 넷플릭스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70%씩 주가가 빠졌고 페이스북이 대표적인 메타 이런 테크 기업들이 안 좋은 모습들을 보니 2000년대가 연상된다. 데가 진짜요? 있습니다. 그 굉장히 탄탄하다고 생각하는 애플 같은 경우도 주가가 굉장히 빠지고 있으니. 애플도 지금 많이 빠졌죠. 그렇죠. 애플도 많이 빠지니까 뭐 애플이야 사실은 뭐 그렇게 파산을 하는 그런 기업은 아니겠지만 이때 어떻든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기업들조차도 못 버틸 정도니까 그런 중심조차 없는 기업들은 진짜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 악순환에 계속 빠지면은 경기 침체, 주가 폭락, 기업 파산 등 이제 정말로 걷잡을 수 없는 미국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런 이제 우려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걱정인데. 근데 이거를 타개해보자 연준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7월에도 또 0.75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그렇게 금리를 계속 올리면 또 안 된다라는 목소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올리는 것의 목표는 사실 인플레이션을 잡는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죠. 야, 더 이상 올라가면 너희 부담스러워 안 돼 하면서 더 못 올리게 될 것이고 근데 이제 금리 올리는 것 자체가 어쨌든 간에 소비를 위축시키는 것 자체가 물건의 가격이 안 올라가게 어쨌든 안 팔리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효과들을 노리는 건데 어쨌든 연준의 목표는 딱 하나 물가를 잡는 데만 지금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집중돼 있고 집중돼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신경 못 쓰고 있는 게 지금 뭐냐면 바로 고용 부분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 문제가 같이 이제 탄탄하게 가주면서 물가가 잡혀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물가를 잡겠다는 목표 하나 때문에 결국에는 사람들의 소비가 줄어들고 이제 가계부채 아까 말한 대로 금리가 오르니까 그로 인해서 부담이 늘어나고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일자리를 잃는 이런 사태가 이어진다면 사실은 이거 더 목표를 잡으려다가 뭐 이제 주객이 전도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우려도 지금 커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페드에 대한 의견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별로 뾰족한 답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방법은 없다. 네, 그래서 지금은 약간 지켜보고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대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지금 좀 약간 사면초가적 상황에 빠져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죠. 다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또 자이언트 스텝으로 또 갔을 때 그 결과를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고. 네, 시장 전망이 좀 재밌는 게 소재가 같아요. 소재가 같은데 이 소재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면서 전망이 갈리는 건데요.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하반기가 좋다라는 사람들은 딱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이 끝날 것이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잡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예측을 하고요. 반대 지금 하반기까지 안 좋을 것이다라는 사람도 딱 소재는 똑같아요. 전쟁이 더 갈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안 잡힐 것이다. 이런 해석이 이제 갈리는 거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는 건데 이건 진짜로 정말 전쟁이 언제까지 갈지 인플레이션이 언제 끝날지를
이게 결과가 나와 봐야지 누구 말이 맞다 예측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되게 전문가 되기 어찌 보면 쉬운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쉽게 말해서 소재는 뻔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느냐 예측이 원인은 어렵다. 뻔하니까. 네, 그거에 대한 지금 이슈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대부분의 의견은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네. 여기에 중점이 두어지고 있으니까 네. 아마 올해는 그렇게 조심을 해야 될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투자 측면에서. 다들 좀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 얘기해 볼 거는 테슬라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또 직원가 이제 레이오프라고 하죠. 영어로 이제 정리해고라는 표현인데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테슬라 이슈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금방 말씀드린 경기 침체랑 관련해서 네. 테슬라의 이제 최고 경영자 이제 일론 머스크가 2주 전인가 3주 전쯤에 자기 회사 테슬라의 임원들한테만 보냈어요. 직원들 아니고 임원들한테 이메일을 하나 보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의 핵심이 뭐였냐면은 나는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슈퍼 배드 필링이 느껴진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슈퍼 배드 필링이다. 슈퍼 배드 필링. 이게 워딩이 참 재미있잖아요. 굉장히 크게 이제 나쁜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일론 머스크가 괴짜니 어쩌니 해도 어쨌든 사업을 이렇게 하는 수완만큼은 누구보다 있는 사람이고 감각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러한 일론 머스크가 이런 슈퍼 배드 필링이 든다라는 건 진짜 경기 침체가 보통 일은 아닐 수 있겠다라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랬던 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이 슈퍼 배드 필링이 든다면서 같이 한 메시지가 뭐냐면 직원 수를 10% 정도 줄여야겠다라는 메시지를 이제 임원들한테 보낸 겁니다. 10%나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보도가 된 겁니다. 이게 이렇게 이메일을 보냈던 것이 어떻게 공개가 됐나 봐요. 그래서 언론에서 슈퍼 배드 필링이 드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10%를 자르겠다라는 메시지가 나온 거죠. 뉴스가 되죠, 당연히. 그랬는데 이제 일론 머스크는 일단 하루 만에 해명을 했습니다. 아니야, 그게 그 뜻은 아니야. 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일론 머스크는 월급제 고용 직원들을 10% 정도 줄일 생각은 있는데 대신에 시간제 고용 이제 직원들 늘린다라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고용의 질은 떨어지는데 이제 그렇죠. 해명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인원의 감소폭은 3.5% 정도만 줄일 거라는 거예요. 10%가 아니답니다. 그러니까 안 줄이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줄이긴 줄일 건데 월급제 고용자를 줄이고 이제 시간제 고용자를 늘리겠다 정도의 해석인데 약간 좀 해명이죠. 약간 어떻게 좀 멋지진 않은데 이렇게 해명을 내놨어요. 그쵸. 자, 그러면서 과연 진짜 어떻게 할 것인가 지켜보자 했는데 바로 며칠 뒤에 나온 뉴스가 싱가포르 법인장을 이제 테슬라가 이제 영입을 했었는데 고용한 지 1년도 안 돼서 잘렸더라. 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싱가포르 법인장, 지사장을 통해서 나왔는데 나는 입사한 지 1년도 안 됐고 이제 실적 낸 것도 없는데 나를 잘랐다라고 이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 한 명 정도는 그럴 수 있다 이런 이슈가 있었다. 거기 지사장이면 임원이잖아요. 뭐 그런 셈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막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임원들은 자를 수 있다. 근데 이제 뭐 직원들은 안 자르고 아까 말한 뭐 그런 메시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테슬라 머스크의 말과 큰 차이는 없었거든요. 이제 그러고 그 다음 주 바로 한 지지난주쯤이었을 겁니다. 그때 나온 뉴스가 해고당한 직원 2명이 테슬라를 상대로 수백억 달러 규모의 부당 해고 소송을 넣었습니다. 이거는 뭐였냐면요. 자, 뭐 그 주법, 캘리포니아 주법이었는데요. 캘리포니아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었는데 50명 이상을 동시에 해고를 할 경우에는 뭐 최소한 몇 개월 전에 알림을 해야 되고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얘들이 그런 거 없이 이번 주에 우리 2명을 잘랐다라고 이제 부당 해고했다라는 소송을 했는데 그 상황 표현에 빌리면은 그 주에만 해고된 직원이 한 500명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테슬라 직원 수가 약 10만 명 정도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10만 명의 10%면은 10,000명이고요. 뭐 한 5% 정도만 해도 5,00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뭐 그 공장에서만 500명 정도가 잘렸다라고 이 사람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테슬라가 진짜로 직원을 자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던 와중에 지난 주말에 이제 마지막 뉴스가 나왔습니다. 뭐냐면요. 입사한 지 2주 된 내가 회사에서 잘렸다라는 2주 만에요? 2주 만에요. 2주 만에 잘렸다는 주장자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 머스크가 정말 거짓말쟁이다. 정말로 말만 번지르르게 하고 진짜로 이렇게 직원들 막 마구잡이로 자르는 사람이다라는 해석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야, 진짜 테슬라가 이 정도 움직일 정도면 진짜 경기가 안 좋은갑다라는 두 가지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테슬라는 사실 많은 언론사라든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이목을 정말 끄는 기업이에요. 그렇다 보니 이 기업이 어떤 의사결정 하나가 다 이제 이목을 끌고 이제 투자로 연결되는데 머스크의 이제 테슬라가 직원들을 지금 굉장히 과감하게 좀 잘라 나가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기 해석적으로 거시 경제적으로 진짜로 이거는
큰 시그널이다. 이거 진짜 경기가 안 좋아지는 모양이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좀 이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렸을 때 고용만 안정적으로 가준다면 금리 인상은 크게 문제될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테슬라부터 이렇게까지 감원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앞으로 다른 회사들도 같이 따라갈 분위기고 그렇다 보면 고용이 불안정해지면 이거는 이제 금리와 고용이 그럼요. 큰 문제가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정리해고가 근데 지금 뭐 테슬라가 대표성을 띠는 기업에서 그렇지 이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넷플릭스가 지지난주에 300명을 자르고요. 맞아요, 또 150명 또 잘랐고요. 그다음 뭐 로빈후드 9% 잘랐고요. 와. 카바나 뭐 이런데 많은 기업들이 지금 직원들을 자르는 거. 레이오프라고 구글에다 검색을 해보시면은 새로운 뉴스, 새로운 기업들이 일주일에 몇 개씩 나옵니다. 이야. 지금 그러니까 정리해고가 이미 봤을 땐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페드의 이제 확언들, 자기들이 금리 올리는 게 효과가 있다라는 게 이 이제 효과보다도 부작용이 더 클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네요. 이 시간제 직원 늘리겠다라는 거는 우리 한국 옛날 IMF 시절에 계약직 직원들 늘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약간 느낌 비슷하네요. 그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이니까 이게 사실 고용의 질이 떨어지는 건데 그러니까요. 사실 뭐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히 더 이득이겠지만 더 자르기도 쉬울 거고 맞아요. 이제 고용자 이제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피고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해지는 요소죠. 확실히 여기저기서 이 경제가 좋지 않다는 시그널은 분명히 있네요. 네, 맞습니다. 올 한해 지금 이 올 여름 또 올 한해 참 어떻게 지내야 될지 이 오르는 가스값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너무 무섭습니다. 네. 지금 물론 이런 기업들의 어려움들도 있겠지만 일반 이제 국민들 소비자들의 이 어려움은 또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네. 이미 뉴스에서도 이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뉴스들이 막 나오고 있던데. 알겠습니다. 오늘 미국 경제 이야기에서는 경기 침체로 인한 지금 여기저기 시그널들 좋지 않다라는 얘기와 더불어서 테슬라의 직원 인원 감축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매일경제신문의 주동훈 특파원이었습니다.